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학습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용에서 화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샤갈이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을 보고 거기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시를 썼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림에서 받은 이미지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화자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림을 보고 받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거를 시에서 찾아본다면 눈이라는 시어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받은 느낌 혹은 영감, 그리고 시어를 쓴다면 눈, 생명력을 주는 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 시를 읽어보니까 이 시의 화자의 정서 혹은 이 시에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 현실에 어떻게 대응한다 라는 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태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그림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관조적. 내려가서 주제 봅시다.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림을 통해서 받은 느낌. 그 느낌이 어떠하냐?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을 그림을 통해서 얻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봄의 맑고 순수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형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작가가 혹은 화자가 특별히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교훈이라든지 자신의 생각,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느낌을 봄의 순수한 생명력이라는 이미지를 나열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이미지즘 계열의 시라고 봅니다. 의미보다는 이미지, 모습이 더 중요한 시들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표현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미지가 나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나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할까요? 그렇죠. 하나의 이미지에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를 계속 연결시키면서 서술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상에 의한 시상 전개가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봄의 눈, 그 눈이 정맥을 어루만지고 또 그것이 올리브 빛이 열매가 맺히고 마지막에는 따뜻하게 불이 지펴진다라고 계속해서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에서는 온다, 떤다, 덮는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봄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형 시제의 사용. 세 번째, 이 시는 이미지즘 계열의 시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눈으로 보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표현 방법은 다양한 시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다. 또 시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게 색깔입니다. 그래서 강렬한 색채 대비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심상과 색채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한편의 그림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눈이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에서 화류법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화류법을 통해서 눈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전체의 구성 보겠습니다. 이 시는 연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 4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행, 눈 내리는 샤갈의 마을을 표현하고 있죠. 2에서 4행, 사나이의 모습에서 나타난 생명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맥이 바르르 떤다 이런 표현에서 생명감을 알 수 있고 5에서 9행, 샤갈의 마을을 덮는 눈의 모습 5에서 15행, 맑고 순수한 생명력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보았던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이 어떻게 시에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에서 나왔던 당나귀, 소라고 보았는데 이 당나귀의 눈망울은 시 전체의 순수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순수한 환상적인 눈빛을 이미지로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빛, 초록색깔 얼굴의 사나이는 네 번째 칸에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올리브빛이라는 시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림에서 사용되었던 빨강, 초록, 파랑, 하얀이라는 환상적인 색채가 강한 시어들로 표현되었고 마지막 마을 풍경은 이런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네, 답은 3번. 특정 대상을 소재로 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그림을 그리듯이 시를 회화적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2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세밀한 묘사,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틀렸는데 이 시는 연상과 이미지 제시를 통해서 그림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시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 표로 나타내었을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 지금 겨울에 눈이 내려서 메말랐던 겨울 열매가 봄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5번.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이 눈을 통해서 올리브빛 생명력이 있는 열매로 바뀌었다. 4번. 이 시가 보기에 그림을 보고 창작한 것이라 할 때 문학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 그림을 보고 받은 영감을 시로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예술을 수용하여 재창조한다. 자, 문학은 예술에게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술가도 문학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예술을 창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A. 눈과 B. 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눈과 불은 모두 다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시어라고 했습니다. 이와 덧붙여 관자놀이에 띄는 정맥 그리고 올리브 빛의 열매 이것들도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배웠습니다.